안녕하십니까. 이성수의 증시 토크입니다. 자, 주식시장 뿐만 아니고 다양한 투자 대상들에 있어서요, 상투가 언제인가라는 것을 알기 위해서 여러 가지 고민들을 하게 됩니다. 자, 저 같은 경우에는 휴먼 인덱스라든가 시장 밸류에이션 등등을 측정을 해서 시장의 고평가 수준을 가늠하기도 하는데요. 자, 그런데 이보다도 예상외로 더 강력한 시그널을 던지는 인덱스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금융회사들이 열광을 하면서 프로모션을 걸고 판매하는 투자 대상이 바로 그것입니다. 조금 의아하게 생각되실 것입니다. 자, 오늘 영상 끝까지 보시면요, 제가 하고자 하는 그 의미를 아실 수 있으실 것입니다. 자, 금융회사들이 열광하는 투자 대상, 여러 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금융회사들이 열광하면서 판매하는 그 투자 대상들을 보게 되면요, 생각 외로 일종의 인덱스화가 될 수 있는 중요한 휴먼 인덱스로 만들 수 있는 경우가 많이 있어 왔습니다. 자, 과거부터 금융회사들이 고객들에게 프로모션을 걸고 소위 밀어내기 식으로 판매한다고 하죠. 열심히 판매하던 금융상품들을 보게 되면요, 자, 그 정점, 화려하게, 또는 마케팅 입장에서는 화려하지만 고객 입장에서는 너도 나도 몰려서 판매가 되던 그 시점 이후에는 오히려 상투를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례가 있겠습니다만, 자, 지금 표 안에 하단에 있는 2007년 차이나 펀드 광풍, 이때 당시 차이나 펀드 가입하셨던 분들, 그때 당시 금융회사들이 얼마나 프로모션 했는지 기억이 나실 겁니다. 자, 그 이후에도 보게 되면 뭐 유가 폭등했다고 해서 원자재 펀드, 그리고 2010년대 초반에는 자문형 랩 광풍이 불었었는데, 이때 재밌었어요. 차화정, 자동차 정유 화학에 집중 투자하는 자문형 랩 비투자 자문이 있습니다. 그 비투자 자문이 투자하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카피해서 투자하는 문화까지 만들어졌을 정도입니다. 자, 그 이후의 결과는 엄청났죠. 2011년 여름 이후에 자동차 정유 화학주들이 급락하면서 뭐 S-오일 같은 경우에는 거의 한 3분의 1 토막, 4분의 1 토막까지 주가가 2년 사이에 하락하기도 하였습니다. 자, 그리고 최근에 보게 되면요, DLS 파문, 이거 크게 지금 터지고 있죠. 유럽의 채권 수익률을, 장기 채권 수익률을 기준으로 해서 DLS 수익률을 판정을 하는데, 자, 이게 오늘부터 이익이 확정됐는데 마이너스 60%까지도 발생했다라고 합니다. 자, 이 DLS 파문 같은 경우에는 지난 봄에 정말 많은 은행들이 고객들에게 강력하게 프로모션 했어요. 제 지인들한테까지도 문자가 계속 날라와서 이거 가입해야 되는 거냐 물어보는 분들이 많았어요. 은행에서 판매하는데 이거 가입해도 되지 않을까? 이런 식의 분위기였습니다. 자, 그것뿐만 아니죠. 자, 2년 전 2017년 연말 2018년 초에는 은행 코스닥 ETF 신탁이 화려한 증시 상투를 만들었고요.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 은행에서 양매도 ETN 신탁이 판매가 됐는데, 그 이후에 생각 외로 수익률이 기대치만큼 나오지가 않았습니다. 결국 금융회사들이 열광한 금융상품들은 그 결과가 화살표가 떨어지듯이 실망스럽게 흘러간 경우가 거의 절대적으로 대부분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자, 이 금융회사들이 강력하게 프로모션 걸었던 그 금융상품들만 추려가지고 투자 교과서나 논문을 만들어도 될 정도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혹시나 지금 논문을 써야 되는데 고민이 된다 하시는 분 계시면요, 한번 조사하셔가지고 그 프로모션이 한참 진행된 때, 그리고 그 후에 수익률을 주가지수 기준으로 해서 비교하거나 하는 그런 한번 논문도 써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제가 아이디어 탁 던져드렸으니까 나중에 논문 잘 나오면 저한테도 몰래 알려주세요. 자, 앞서서도 언급드렸습니다만 두 가지 대표적인 케이스를 다시 한번 적어놨습니다. 2010년대 초반에 자문형 랩. 자, 이때 당시 이제 비투자 자문에 자문형 랩이 증권사에서 선풍적으로 판매가 됐고, 그 비투자 자문은 자동차 정유 화학만 공격적으로 샀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 다른 뭐 주식형 펀드들이 수익률이 떨어지다 보니까 기관 투자자들조차도 저 비투자 자문의 자문형 랩에 있는 포트폴리오를 그대로 카피하는 일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자, 그 광풍이 이어지다가 2011년 사람들이 가장 몰린 그 이후에 금융회사에서 파느라 바빴어요. 오히려 여름 이후 폭락장이 벌어지면서 몇 년 동안 차화정은 올라가지 못하는 그 가격을 만들고 추락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현상은 이때뿐만 아니죠. 2007년 차이나 광풍, 차이나 펀드 광풍, 여러분들 기억하실 겁니다. 자, M사의 펀드, 유명한 펀드 있었죠. 해안을 가진 펀드다 해가지고 그 있습니다. 이름을 다시 한번 언급하긴 그렇지만 있죠. 아시는 분은 아실 겁니다. 자, 그때 당시 차이나 펀드의 사람들, 뭐 프로모션도 일부 있었고 또 사람들도 자발적으로 투자에 뛰어들면서 광풍이 불었는데, 차이나 펀드의 풀이 뭐 거의 다 찼다고 해야 될까요? 너무 사람들이 몰리니까 브릭스 펀드로까지도 광풍이 확대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때 당시 분위기 대단했습니다. 프로모션도 잘 되고 판매도 많이 됐다는 얘기죠. 하지만 그 이후에 뭐가 찾아왔습니까? 2008년 금융위기. 그 이후 아찔합니다. 자, 그리고 특히 금융회사 중에서도요, 특히 은행에서 이 부분을 꼭 기억하세요. 은행에서 특정 투자 대상을 강력하게 프로모션 한다면 거의 확실한 상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은행이라는 금융기관 구조는 기본적으로 사람들의 인식도 그렇고 판매하는 대부분의 금융상품들이 안전한 투자를 추구하는 금융상품을 판매하는 곳이죠. 특히 연세 많으신 분들은 은행에서 뭐 가입했다, 투자를 결정했다 그러면 예금처럼 안전하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정도입니다. 그게 고정관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은행이 위험자산, 투자 대상이라 하면은 기본적으로 위험자산입니다. 위험자산을 회사에 사활을 걸듯이 강력하게 프로모션한다. 여기에 더해서 뉴스 매체에서 약간 뭐 홍보성 기사일 수도 있습니다만 뉴스 매체도 강력하게 이를 보도하고 있다. 그럴 경우에는 이건 거의 상투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 두 가지 사례 꺼내 보았습니다. 자, 2017년 연말에서 2018년 초에 있었던 은행에서 판매된 코스닥 ETF 신탁입니다. 코스닥도 그냥 코스닥이 아니죠. 코스닥 150 ETF 신탁. 이때 당시 자금이 많이 몰리면서 코스닥 시장이 마지막 불꽃놀이를 빵야 터뜨렸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됐습니까? 불꽃놀이가 터진 이후에 이 코스닥 150 지수 같은 경우 1년 반에 걸쳐서 좀 심하게 표현하자면 반토막 났습니다. 아주 심각합니다. 자, 이뿐만 아닙니다. 자, 작년 말, 올해 초 같은 경우에는요, 은행에서 양매도 ETN 신탁이 판매가 폭증했어요. 워낙 판매가 늘다 보니까 금감원에서 좀 이거 위험하게 나가는 거 아니냐 하면서 조사가 들어가기도 했을 정도였습니다. 자, 그런데 이 양매도 ETN 신탁이 그 전에는 성과가 나름대로 좋았어요. 자, 중위험, 중수익. 대박은 아닙니다. 한 5에서 10% 내에서 성과를 낼 것이다.
옵션 양매도 전략을 쓰기 때문에 성과가 그런대로 괜찮을 것이다 라는 기대감이 있었고, 자, 그 결과 뉴스에서도 양매도 ETN을 설계했던 그 운용력이 거액의 연봉을 받고 다른 운용사로 이직했다라는 뉴스가 대서특필되기도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즈음에 은행에서 열심히 잘 판매되다 보니까 다른 운용사에서도 양매도 ETN을 속속속속속 출시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 성과는 그 이전과 다르게 실망스럽게 흘러갔어요. 지금 같은 경우 올해 마이너스 4에서 마이너스 한 5% 정도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중위험 중수입인 것을 감안하면 예전에 비해선 실망스러운 수준인 것이죠. 은행에서 특정 투자 대상을 강력하게 프로모션 한다면 거의 확실한 상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 과거로 가보자면 2007년에 은행에서 예금 안 팔고 주식형 펀드 판 것도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 금융회사가 열심히 프로모션하는 금융상품, 뭐 열심히 프로모션했으니까 그 비전이 있어가지고 프로모션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금융회사 입장에서 보면요, 자, 이게 금융상품이 잘 팔려서 수수료 수입이 늘어나야지만 회사가 운영이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고객의 수익률도 뭐 중요하게 보겠지만 고객의 수익률보다는 많이 팔리게 프로모션 하는 것, 그리고 수수료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을 더 목표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물론 고객의 수익률도 중요하게 참고하고 계시겠지만요. 자, 그런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게 되면요, 많이 금융상품이 잘 팔리게 하기 위해서는 어떤 상황이어야 될까요? 자, 시장이 폭락해서 어떤 투자 대상의 수익률이 폭락해서 그 직전 수익률이 안 좋을 때 그때 프로모션하면 효과가 있을까요? 직관적으로 생각해도 말도 안 되겠죠. 자, 2008년 금융위기 막 가을 지났는데 여러분 지금 기회입니다. 주식형 펀드 가입하세요. 그랬다가는 욕먹기 십상이죠. 오히려 있던 펀드 자금도 회수하는 판인데 그럴 경우는 오히려 욕먹기 십상입니다. 하지만 시장이 화랑이고 화려한 불꽃을 터뜨리고 있고 그 직전에 계속 몇 년 연속 엄청난 수익률이었어요. 이렇게 딱 보여주게 되면은 사람들이 마음이 동요하면서 뻔히 상투가 아닐까 혹시 싶더라도 가입하게 되는 게 사람의 인지상정입니다. 자, 하지만 이 투자 상품이란 것은 사람이 많아지게 되면 수익률이 하락하게 됩니다. 결국 비싼 값에 상투에 투자자들을 몰아넣는 격이 되기 때문에 금융회사의 마케팅이 집중되는 시기는 가장 화려할 때고 가장 수익률이 화려할 때고, 거기에 더 많은 사람을 넣는다 그러면 우리가 조그만 케이크를 가지고 처음에 혼자 먹을 때는 맛있어 하면서 배부리 먹지만 이거를 뭐 10명 100명 이렇게 달라붙어서 먹으면 먹을 것도 없고 오히려 포크에 찔려가지고 피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과 똑같은 상황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런데 이것을 무조건 금융회사의 잘못만으로 볼 수 있느냐? 그것은 아니라고 봅니다. 근본적인 문제는 우리 인간으로서의 투자자가 원인이라고 저는 이야기 드리고 싶습니다. 자, 앞서 언급드릴 때 프로모션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이전의 수익률이 화려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렸죠. 시장이 폭락했을 때 이성에서는 지금이 기회다라고 말하고 있지만 선뜻 행동하지 못하는 이유, 본능이 있기 때문입니다. 상투가 뻔히 보이지만 뛰어드는 이유, 그 이전 수익률이 좋기 때문에 확신 편향에 빠진 과거 원시인의 본능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 본능 눈으로 확인해야지만 안전할 수밖에 없었던 그 과거 사바나에서 살던 원시인의 본능이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자, 인간으로서의 투자자는 선뜻 기회가 아니라고 일반적으로 생각했을 때 하락해서 진짜 기회인데도 선뜻
손을 내밀지 못하고, 그리고 반대로 오히려 시장이 과열돼서 상투가 됐을 때 금융회사에서 가입하세요 했을 때 그때는 옳다구나 하고 뛰어들게 되죠. 자, 이것을 감안한다면요, 우리가 미래 어느 날 주식시장이 정말 상투가 다가왔다 싶을 때는 어떤 모습이 나타나겠습니까? 금융회사에서 주식형 펀드나 주식 관련한 여러 가지 금융상품을 아주 강력하게 프로모션하고 있을 것이고, 특히 은행에서 2007년처럼 은행 창구 직원분들이 예금 안 팔고 무조건 어떤 주식형 무언가를 모든 직원들이 사활을 걸고 TV 광고에서도 쏟아지고 있다면 그때는 진짜 한국 증시에 상투일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전혀 그런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이성수의 증시 토크 함께 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 항상 우리 애청자님께서 남겨주시는 구독, 좋아요, 공유해 주시는 그 마음에 감사드립니다. 자, 항상 우리 애청자님의 투자에 저의 영상이 도움이 되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한 분 한 분 댓글 달아주시는 우리 애청자님들의 마음에 저도 마음의 답글 꼬박꼬박 남기고 있습니다. 자, 저의 답글과 함께 저와 소통하시면서 투자의 큰 기준 함께 만들어 가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내일도 좋은 주제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